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비싸디 비싼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 도대체 이런 가격에 누가 사는 걸까? 그리고 왜 사는 걸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요,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현상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진짜로 중요합니다.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59 타입 84 타입이 완판이 됐습니다. 84 타입 기준 옵션 비용 포함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 13억 5천만 원이 싼가요? 아니죠. 미치게 비싼 겁니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이 13.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상 연봉 1억 원 직장인도 못 사요. 왜냐면은 연봉 1억 원 직장인이 연봉 1억을 받지는 않잖아요. 실수령액은 7,812만 원 수준입니다. 자, 이 중 절반을 생활비로 감안하면 약 연 4천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자, 취등록세를 제외해도요, 33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금입니다. 상식적으로 연봉 1억 원 있는 사람도 살 수 없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자, 연봉 1억 원이면요, 상위 5%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입니다. 그런 둔촌주공을 1237호 전용 84 타입을 동시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분야가 누가 사겠냐 싶었는데 얘가 벌써 완판이 됐어요. 얘는 뭐 무순위 접수나 아니면은 선착순 분양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당 계약에서 완판이 돼버렸어요. 장의자의 레지언트 완판 소식도 말씀을 드렸죠. 얘가 전용 72 타입이 9억 원, 84 타입이 10억 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옵션 비용 추가하면은 수천만 원 더 들어가요. 연봉 1억 원 직장인도요, 26년을 저축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완판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는요, 시장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주요 언론사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보잖아요. 와, 당장이라도 부동산 시장 완전 붕괴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은요,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보다 12월이 늘었고, 12월보다 1월이 늘었고, 1월보다 2월이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초급매가 빠르게 소진됐고, 일부 단지에서는 초급매가 소진된 상태에서 그 위의 호가에서도 거래가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미계약 단지의 빠른 물량 소진이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모델하우스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한 기사를 볼게요. 역대급 하락 서울 아파트, 여전히 5년 전 가격에 비해서 2배다. 특히 12월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2억이 넘으면요, 아까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매수 못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비싼 아파트를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그리고 왜 사는 걸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뷰를 넓히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파트 수요를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수요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내가 들어갈 집을 사는 실소자가 있고요, 또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목적은 아니고 세입자가 대신 사면서 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이 투자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갭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실소자는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실소자의 세부 부류를 보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 주택 보유 경험이 있던 무주택자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2019년에 팔았다, 2020년에 팔았다, 2021년에 팔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죠. 또 하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하고 더 상급지나 교육이 좋은 지역 등으로 옮겨가려는 갈아타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소자 중에서도요, 자산 형성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요, 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마련하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는 수요자는요, 자산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자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똑같이 실수요자예요. 그러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요,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 소득을 기반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저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살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주택을 보유했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는 어떨까요? 실수자에 비해서 매수 문턱이 더 낮습니다. 미사간병 골든 센트럴 전용 84제곱미터 9억입니다. 전세 시세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5억 이하의 현금으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자 없이 보유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수요 목적이면요. 이 전세 보증금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있지만 갭 투자자는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이자 없는 대출 상품을 통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이미 살 사람이 다 사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거는요. 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0년, 2021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끌 투자해서 샀죠. 대부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였습니다. 하지만 갈아타는 수요자, 과거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 투자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그렇게 100만 단위로 주택을 살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렇게 판 사람이 지금도 현금을 보유하고 다시는 부동산 시장으로 안 들어올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수요라는 겁니다. 자,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기가 안 좋아 소득이 줄어 집 살 사람이 없다는 것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보너스가 줄어들어서 월급이 줄어들어서 직장에서 해고돼서 집을 못 산다는 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침체가 오게 되면 저금리 정책이 나오고요.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는 거는 갈아타는 수요자나 투자자, 과거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 한마디로 보유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금리 정책이 나오면 전세 가격이 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뛰면서 더욱더 이런 수요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GDP 성장률이 침체 시기에 나왔던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올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외벌이 가구가 있고요.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자, 외벌이나 맞벌이 비슷한 고정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나가는 건 똑같고 식비 나가는 건 비슷합니다. 자녀 학원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축액에서 차이가 정말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은요.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으로 산다는 거, 만약에 맞벌이 가구가 있다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둔촌주공에 청약을 문의하셨던 분들 대부분 맞벌이 가구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수 가격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애 최초 실수자는요, 바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바닥을 찾아서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보유 유경험자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최근에 생애 최초 실수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이유, 고점에서 반토막은 나야 버블 없는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야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실거래 뜨는 거 보니까 누가 계속 샀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점 대비 30% 이상 낙폭에 매력을 느끼는 수요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 초급매 숫자는 적다 말씀드렸어요. 이 초급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부 수요가 유입되더라도 호가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짤이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환상과 현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 것 같은 사람, 막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바닥을 찾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싸게 내놔서 그냥 계약했어. 그냥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면 매수한 사람들이 항상 결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자, 작년 12월, 올해 1월에 매수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왜냐면 그때가 거의 바닥 시점이었잖아요. 자, 근데 그분들의 감사의 인사를 제가 종합해보잖아요. 결론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내가 목표한 가격이 됐기 때문에 샀다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목표한 가격, 나는 이 가격을 원했었는데 그 가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쇼킹 부동산 덕분에 샀다, 이런 경우 없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샀다? 그냥 전세 만기가 돼서 샀다,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지만 샀다, 아니면은
초급매가 빠지길래 불안해서 그냥 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주택 보유를 하고 있거나 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돈이 있다고 주택시장을 그냥 마구잡이로 사들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더 철저하게 금리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 거시경제를 보면서 금리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체크하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지 아니면 관망할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초고가 재건축 아파트일수록 금리 움직임을 선반영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가 있어도 매수 수요가 유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시기에 잠실 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잠실 엘리트리 아파트부터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택 투자 경험이 많고 현금이 많은 분들은 투입 이제 매수 결정 시점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이 멤버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두 번째 영상을 올렸고요. 이번 주부터 주 3회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 이미 부동산 시장이 초급매가 사라진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대처하는 방안, 두 번째 영상, 둔촌주공 선착순 분양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체크를 드렸습니다. 훨씬 솔직하고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 정보와 내 집 마련 정보를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